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 더 강해지고 중도층의 동정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는데요. 자, 바로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개장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보다 11월에 대선 판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다 플러스권이었는데 특히 다우의 우세론이 좀 더 강했고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입도 주목이 되고 또 주요 실적 발표도 주목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 다 관측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의 순서 마켓맨 분석 시작합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이 충격을 좀 안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나온 리포트이긴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증시가 더 오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어떻게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 시에 미국 증시가 더욱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데이터인데요. 지난 1928년부터 2016년까지 S&P 500 지수가 대선 해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11.3%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난한 상승장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특히 공화당이 승리를 했을 때는 이 S&P 500 지수가 그 해에 15.3% 상승을 하면서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7.6% 대비해서도 더욱더 시장에 우호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 증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 당연히 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실제로 완화가 되는 규제는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즉 디레귤레이션이라는 이런 어젠다가 시장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훈풍을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섹터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라든지 환경 관련 정책은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금융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를 좀 살펴보더라도 대선보다도 매크로 이슈가 증시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이 증시에 너무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는 것은 또 금물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 내용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총격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동정론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결집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반향이 있었을까?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RCP에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것에 따르면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총격 전까지를 집계를 해봤을 때 트럼프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47.4% 그리고 바이든이 43.5%로 나오면서 일단은 트럼프가 안 그래도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박사 베팅 기준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총격 이후인 7월 13일에 62.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날의 56.3% 대비해서도 당선 확률이 훨씬 더 오른 모습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총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지자들의 좀 결집 그리고 도박사들의 트럼프 당선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대선 전후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 역시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양 후보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반중,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라든지 리쇼링이 미국에서 지속될 가능성은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서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에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 수혜를 저희가 좀 바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 규제 완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 이 공약 이행률이 23%에 불과했습니다. 뭐 바이든도 27%로 낮기는 하지만요, 오바마 행정부 때에 48%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이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낮은 공약 이행률 속에서도 그 이행된 공약들의 파괴력은 또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ESG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등의 이 트럼프 기조와 상반된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혜를 얻을 업종은 어디가 될까요? 전통 에너지 그리고 금융과 같은 섹터들은 규제 완화에 실제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당별로 수혜 업종의 공식도 과거 대비해서는 다소 좀 모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너무 대선 이슈에 매몰되지 말아라고 얘기한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더불어서 대선 수혜주로 꼽히는 섹터들은 대선 전까지의 움직임이 더욱더 극대화됐던 그런 과거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종목 또는 섹터와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조 원의 특허 절벽이 온다. 빅파마를 주목하라.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지난 2024년 매출 기준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대형 제약사, 저희가 빅파마라고 얘기를 하죠. 특허 만료로 소멸될 매출 규모가 무려 1,835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업계 평균적으로 매출의 38% 정도가 특허 만료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젠이 무려 67%의 이 매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한 63% 정도, 그리고 머크가 56%, 바이오젠도 40% 정도의 이 매출 피해가 특허 만료로 인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버텍스 파마스티컬스 같은 회사는 손실 비율이 6%, 길리아드 24%, 에브비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만료가 많이 되는 것 외에도요, 이 빅파마들의 두둑한 실탄도 앞으로 M&A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딜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금이 빅파마를 집계를 해봤을 때 무려 3,83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저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허 절벽에 따라서 M&A가 많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년까지 만료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가 약 한 19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 약을 보더라도 69건 정도가 오는 2030년까지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복제약 시장으로 완전히 좀 개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특허 만료에 임박했을 때 대형 제약사들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한 중소형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을 인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 절벽이 임박했을 때 M&A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투자 대안,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ETF 중에 XBI라는 티커를 가진 그 ETF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요, 중소형 제약사들에 집중하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즉, 높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잠재적으로 피인수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ETF다 보니까 이런 M&A 물결들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요, 지난 2021년 초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도 단 한 15%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ETF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할 측면은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딜 건수 자체는 좀 부진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지난 2022년도에 768건에서 778건이죠.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679건으로 이 딜 건수는 줄었지만요. 여기서 보시듯이 규모는 한 350억 달러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딜 가뭄 속에서도 한 번 딜이 일어나면은 빅딜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M&A 건수 자체도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수혜 업종, 수혜 기업들 좀 다방면으로 찾아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